지금 이란이 지금 물밑에서 미 정보 당국하고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오늘 새벽 뉴스에서는 지금 쿠르드 군이 지금 뭐 지상전을 전개했다는 뉴스도 지금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뭐 의원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지금 전쟁이 어떤 신속하게 종결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요? 어떠신가요? 아니요,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진짜? 우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제가 국제 정치를 전공하긴 했지만 네. 중동 전문가는 아니에요. 네, 그냥 중동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우리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그럼요. 연관이 있어가지고 일단 지금 협상을 미 정보 당국과 이제 시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됐거든요. 네. 처음엔 4-5주 정도 걸린다 그러다가 지금은 뭐 영원한 전쟁 수행 능력이 있다. 마치도 전쟁을 아주 끝까지 해보겠다는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할 소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그 공격이 있거든요. 지금 여론의 60% 이상이 찬성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전쟁했냐 그랬더니 느닷없이 북한 핵무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북한처럼 될까봐 미리 그랬다 그러는 건데 지금 핵무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네. 계속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란 측은 뭐라 그러냐면 죽어도 협상 안 하겠다. 네. 왜냐하면 협상하는 중에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요번에. 네. 근데 미 정보 당국이 슬슬 흘리잖아요. 접촉을 시도했다고. 그럼으로써 한국의 주가가 푹 떨어졌다 올라오는 효과는 물론 있지만 제가 볼 때 접촉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설사 접촉을 하더라도 그것의 어떤 순기능이나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서로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앉아있듯이 지금 저 인간이 언제 나 뒤통수를 칠까 그것만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쿠르드족은 완전히 또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쿠르드족이 트럼프 말을 듣고 이번에는 독립시켜줄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면 제가 볼 때 그거는 오산이죠. 왜냐하면 쿠르드족을 독립시킨다라는 거는 어느 땅덩어리 하나를 쿠르드 국가를 만드는데 줘야 된다는 소린데 그거 간단치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중동 그러면 이란이나 이라크나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지만 이란이 가장 큰 나라예요. 가장 강대국. 그냥 맏형이라고 그랬었는데 진짜 쿠르드 반군이 움직이면서 터키는 어떡하려고?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터키가 이제 반발하죠. 그렇죠. 그래서 쿠르드 때문에 얼마나 또 터키가 미국한테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말 듣는 것도 아니라서 아마 지역 질서 재편까지는 트럼프도 의도하지 않았을 것 같고 네. 이제 베네수엘라를 치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을 쳤을 때 이란은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뭐 오만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중재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건데 미국은 그랬다는 거잖아요. 우라늄 농축을 10년간 하지 마라.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관련 이 민간 시설에 이용하는 이 관련 원료들을 미국이 대주겠다. 이건 핵무기 개발을 일단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란이 북한과 같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면 영내 안정은 그쪽은 무너지는 거니까 그렇죠.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이득보다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제 그 마가가 반발은 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원래 종국적으로 원했던 거는 마가식이었던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해외 일에 간섭하지 않으려면 거기에 어느 안정을 시켜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되면 이 도미노죠. 다 핵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는 이제 이렇게 안정화 시켜놓고 그다음에 공동 방어망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쪽에 걸프 쪽에 공동 대공 방어망을 구축해 놓겠다. 이렇게 애들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동북아시아도 일본, 한국 이렇게 위시해서 영내 이렇게 어느 정도 대중국 견제해 놓고 그다음에 본인들은 난 알아서 그냥 감독만 하겠다. 이런 정도의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란에서도 어느 정도 대충 얘기가 되면 적절하게 그 유화책으로 나와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이득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약간 지금 이란 근데 저는 궁금한 건 이란 내에 있어서 지금 하메네이의 어떤 통치 방식에 굉장히 오랫동안 독재 통치를 한 건데 강권 통치를 한 건데 거기에 반발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네. 이제 시민들이 엄청나게 죽는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내 정치로 볼 때 코너에 몰린 트럼프가 이란 해방을 또 주장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공습해줘가지고 하메네이 죽였으니 당신들 해방하라 그러는데
이란 사람들이 양가적 감정을 갖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하메네이가 죽음으로써 자신들이 어떤 자유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맞아요. 제재를 너무나 오랫동안 해갖고 요번에도 촉발된 요인이 환율이 급등하면서 촉발이 됐던 거였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막 그 사람들을 그 정권이 무자비하게 죽였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발 미국이 공격 좀 하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막상 지금 그러면은 미국이 공격할 때 딱 하메네이 수괴들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선량한 사람들이 같이 죽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국민들로서는 양가적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저 독재자가 싫은데 과연 외세가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게 맞는 거야? 그다음에 트럼프도 다른 건 몰라도 지상군 들어가면 늪에 빠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크루드를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트럼프 맘대로 되지 않아요.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은 기본적으로 다르고 베네수엘라는 이란에 비하면 상당히 물렁물렁하죠. 그러고 이란은 신정 정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라를 믿는 정치예요. 그리고 그 소위 이란을 또 받쳐주는 헤즈볼라 같은 그런 테러리스트가 있잖아요. 레바논에 이런 사람들의 그 이 사고 구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고 죽음을 우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죽는 걸 무섭지 않아 하는 사람은 상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마가가 트럼프의 아주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가가 지금 비판하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본인은 4주만 있다 나오고 싶은데 그런데 미국 시민이 죽거나 미국 군인이 많이 죽으면 지상군을 안 보낼래 안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돼가지고 네. 해군을 파견해서 뭐 유조선을 보호하겠다 그러는데 트럼프 말을 보면 이 사람 진짜 정치에서는 안 될 사람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있구나. 그냥 미국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우리나라까지 그렇죠. 미치는 네. 영향이 너무 네. 크니까.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 근데 건데. 거기는 이제 베네수엘라는 저희 기억에 쿠바에서 본인 그 호위할 수 있는 용병도 데리고 왔잖아요. 그 정도로 네. 군사력이 취약하고 네. 그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이란 혁명 수비대라는 곳이 군사력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정치. 온갖 권력. 기득권을 다 네. 관여하고 네.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거고 트럼프도 그걸 알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몇 개월 내에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한 선에서 이란 핵 개발을 늦추는 정도에서 얼마간이라도 어느 정도 그 정도에서 협상이 타협하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 중간 선거가 되게 위험할 텐데. 고민이 그러니까요. 많을 거예요. 올해 11월인가요? 네,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앞에 있어서 참 트럼프도 근데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민주주의 사회가 이제 가지는 기본적인 이 방식이 선거인데 네. 이 선거가 너무 정치 그러니까 어차피 권력자가 이걸 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권력자가 거의 뭐 자국 내에서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이 선거 때문에 참 이 국제 질서가 이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어찌 보면 재편되기도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서 본인 선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선거라는 게 참 무엇인지 이게 진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해한 것인지라는 생각도 가끔은 그 의문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역대 유명한 철학자들은 철인 정치 같은 것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되게 그 철인 정치가 바람직하긴 한데 네. 이게 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민주주의가 어쨌든 좋은 시스템이긴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리를 원재료 날로 먹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네, 적절히 요리해서 먹어요. 그 대통령 선거는 아닌데요. 중간 선거에서 이번에 트럼프가 하원을 잃고 상원에서 상당 의석을 잃게 되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그럴 있어요.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 네, 네. 지금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는 맞습니다. 거고 거기다 지금 앱스타인 파일에 지금 트럼프 이름은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 노엄 촘스키까지 나오는데 그 목록이 과연 트럼프를 앱스틴이 그냥 내버려 뒀을까?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상당히 트럼프가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는 앱스틴 거기에는 근데 민주당 인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현 노선은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이게 뭔가 미국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거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움직일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이 개인적인 선거에 11월달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 또 앱스틴 그 파일을 좀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큰 흐름이다. 그래 우리가 이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외교 정책의 흐름의 한 방향인 것 같아요. 각 지역의 방어는 니들이 좀 알아서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실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시사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알겠습니다. 안보 전략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이번에 이란을 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중국 견제죠. 그렇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네. 이란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그 요번에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람이 네타냐후예요. 그러니까 이 노련한 부패한 정치인이 자신의 국내 정치적인 어려움을 트럼프를 이용해서 타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란 공격이었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일기 때의 그 국정 운영을 보면은 매우 즉자적이고 매우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의 그 대외 정책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약간 좀 우리가 못 보던 초식이기 때문에 좀 그랬던 그렇습니다. 것 같기도 하고요.